23년도에 1조가 넘습니다. 영업이익만. 대박이네요. 대박이죠. 그 벤처 사모펀드 입장에서. 입장에서. 근데 그 오디오 브랜드 뒤에 누가 있느냐를 봐야 돼요. 물론 소비자가 그것까지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 하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셨어요? 예. 오늘 카메라 들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네. 네.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요즘 이제 하만에서 오랜만에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이 한 10여 년 만인가? 풀체인지가 됐어요. 미네도 좀 다녀오고. 재미난 얘기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요즘은 이제 AI로 돌리는 소식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하만이 얼마 전에 사운드 유나이티드, 특히 BMW로 대표되는 거를 인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뭐 오늘은 AI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로 업계에 좀 숨겨진 얘기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예, 그럼 좀 자리 저쪽으로 옮겨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옮겨주셨는데 오랜만에. 오디오를 잘 모르는 일반 사람 입장에서도 삼성이, 그러니까 하만 카본이 삼성 회사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삼성 회사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삼성 삼성 회사입니다. 회사? 왜? 왜냐면 삼성 회계년도 실적 발표 때라던가 분기별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삼성의 이제 모바일 사업부, 예를 들어 가전 사업부, 반도체, 그다음 하만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아예 매출, 영업이익률 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회사입니다. 네. 하나의 부서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삼성이 BMW로 대표되는 마시모 그룹의 오디오 부문을 인수를 했다. 그런 반면에 또 이제 굉장히 뭐 복잡해. 마시모도 있고 사운드 유나이티드도 있고. 지금 마시모 그룹의 오디오 사업부를 인수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그게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원래는 그 2005년에 2005년. 예, 데노넨 마란티 있잖아요. 그 일본을 대표하던 그 브랜드잖아요. 메이커죠. 그게 갑자기 미국의 보스턴 어쿠스틱스를 인수합니다. 거기서. 보스턴 어쿠스틱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고 되게 큰 회사였어요. 그걸 인수하면서 D&M 홀딩스가 세계에 등장을 하죠. 2016년에 미국 스타트업이었던 에바 오토메이션이라는 곳이 갑자기 영국의 BMW 스피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죠. 그래서 BMW를 인수했다는 소식보다 에바 오토메이션이 누구니? 에바 오토메이션은 2010년 10월 달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자금난으로. 그러면서 BMW가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됐고 그 사이에 사운드 유나이티드가 BMW를 인수하게 되는 거죠. 2020년도에. 그러면서 사운드 유나이티드도 이때 좀 네임드가 된다고 하죠. 딱 이제 사운드 유나이티드가 도대체 어딘데 이런 큰 브랜드를 인수했지? 라고 했는데 탁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2017년도에 사운드 유나이티드가 D&M 홀딩스를 인수하거든요. 그러면서 보스턴 어쿠스틱도 같이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2020년도에 BMW를 인수하면서 기존의 이제 데노넨 마란츠, 보스턴 어쿠스틱, 그 다음에 BMW. 근데 BMW의 산하에 클라스라는 앰프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오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이제 오디오 이제 그룹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자 그러면 하이파이 또는 프리미엄 오디오 시장에서는 하만보다 존재감이 더 크면 컸지 작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네. 더 네. 익숙한 브랜드를 갖고 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팬데믹 시기가 끝나가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도약 시기를 하는 2022년도에 갑자기 마시모라는 회사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마시모는 사실 조금 오디오 쪽에는 듣보잡이죠. 근데 이미 나스닥 상장 기업이기도 하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상당한 입지를 갖고 있는 탄탄한 그 헬스케어 그룹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사운드 유나이티드를 알려진 대로 10억 불입니다. 10억 불. 1조가 넘는 금액이죠. 그걸 투자해서 갑자기 사운드 유나이티드를 전격적으로 인수한 뉴스가 퍼지게 되죠. 굉장히 의외네요,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갔죠. 왜? 아무런 개연성이 없잖아요. 그 BMW 인수했었던 에바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 부분에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프리미엄을 자기네 이제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파산한 격이고
마시모라는 헬스케어 그룹이 사운드 유나이티드를 인수할 개연성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게 2017년이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가 5년 전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하만은 이제 안착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근데 하만 안에도 전장과 프로그램, 컨슈머 분야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이제 컨슈머 브랜드, 제이벨, 마크레빈슨, AKG 이 정도만 아시겠지만, 사실 전장이나 프로 쪽으로 하면 훨씬 많은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실제 그쪽에서 매출이 훨씬 크고,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런 걸 인수해서 안착시키는데도 지금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또 룬도 인수하고요. 올해는 그 마시모 그룹의 오디오 사업부도 인수했는데 그 안에 B&W라는 스피커, 아주 유명한 스피커죠. 그게 있다 보니까 화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착됐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삼성이 하만카드를 인수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 회계 보고서를 좀 저는 자주 보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하만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엄청난 성공작이라고 숫자를 한번 보자면 엄청난 성공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2021년도에 5천억대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였거든요. 하만만 보는 겁니다. 하만 인터내셔널만. 근데 2022년도에 8,800억 원, 23년도에 1조가 넘습니다. 영업이익만. 그리고 작년 24년도에는 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이에요. 매출이 아닙니다.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가전사업부 있죠? 거기보다 지금 영업이익은 더 크게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만만 보자 그러면 인수는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B&W 스피커 되게 유명하니까 이것 때문에 인수했나? 그러잖아요. 다들 여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업은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면 이 인수 성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시모가 사운드 유나이티드를 인수한 것과 하만이 마시모를 인수한 것에 어떤 성격과 배경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우리가 지금 수많은 오디오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디오 브랜드 뒤에 누가 있느냐를 봐야 돼요. 물론 소비자가 그것까지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알고 계신 수많은 유수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들의 뒤에 창업자가 살아있는 곳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후계자들이 그걸 잘 승계해가지고 만드는 곳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상업펀드라고 하잖아요. 사운드 유나이티드도 찰스 뱅크 캐피탈이라는 벤처 캐피탈사의 투자 회사일 뿐이에요. 수백 개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거 안에 파트너사라고 등재가 돼 있습니다. 2011년도에 사운드 유나이티드를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운드 유나이티드 뒤에는 산업펀드가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금을 대서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게끔 만들었고 매출을 늘려가지고 이제 팔고 사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수익률을 챙기는 상황이었던 거죠.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브랜드 뒤에 누가 있느냐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결국은 나는 만들어서 매출을 익혀서 이익을 내서 팔고 떠날 것이냐 라는 사람이 뒷병에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시장에는. 근데 삼성 하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를 내 것을 갖고 와가지고 키우겠다는 심정이 더 강한 거예요. 키워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들을 소비자한테 최종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인수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한테도 이득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저는 잘한 인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이제 뭐가 다르냐. 마시모가 사운드 유나이티드를 인수했던 배경은 벤처 캐피탈사 쪽에서 장사를 잘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였고, 이번에 하만은 그 인수한 가격의 거의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10억 달러 들어갔고, 하만은 이번에 이 오디오 사업,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3.5억 달러 인수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같은 브랜드를 그대로 인수했잖아요. 3년 만에. 물론 손실은 엄청 컸습니다. 마시모 그룹 내에서도. 그러니까 손절하려고 회계보고서에도 계속 팔 거다로 나왔던 거를 해서 좀 저렴하게 저는 잘 인수를 했던 게 아닌가. 이거 인수할 만한 데 없습니다, 지금. 인수해서 똑같은 거예요. 갖고 와서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B&W만 갖고 와서 팔면 되지? 팔아봤자 얼마 나온다고요, 매출이.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브랜드를 다 인수해서 내가 이걸 오거나이징,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요 완전 다른 거예요.
돈이 몇천억대가 들어가는 장사인데 어떻게 브랜드 하나만 보고 들어가요? 이것도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확장성,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생산시설 이걸 어떻게 오거나이즈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바라봤을 때는 저는 3.5억 불, 5천억 원 정도면 하만 입장에서는 되게 잘했다고 봅니다.